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찬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먹으십니까? 오늘은 그 찬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의 온도가 보통 체온이 36.5도죠. 그렇다면 위장 속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50도입니다. 50도. 위장 속에서는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열심히 바지런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이 50도는 되어야 위장 속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50도, 한겨울에도 50도, 뱃속은 항상 50도의 기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될 때에 우리가 배를 만져보면 배가 따뜻하다 느껴지는 것인데, 배를 만져서 배가 차가운 사람들 있죠. 아주 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배탈이 잘 납니다. 50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배는 덮어놓고 자라, 그런 말이 있죠. 배는 덮어줘야 됩니다. 배를 덮지 않으면 배탈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36.5도가 정상인데, 여기에서 1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에 걸리게 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암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은 저체온증에서 많이 생깁니다. 몸이 약해진 사람, 몸이 차가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암이 많이 생깁니다.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저항력은 30에서 50% 떨어집니다. 팍 떨어집니다.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뱃속에 50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는 찬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급격하게 뱃속에 들어가서 이 위장 속에 50도라고 하는 이 열기를 식혀줄 것 아닙니까? 식혀주니까 식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분해, 흡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배탈, 위장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데, 면역력의 75%는 장에서 생깁니다. 장이 튼튼하고 장이 따뜻하면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힘이 되고 면역이 됩니다. 면역력이 되는데, 장이 약하면 흡수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75%는 장의 흡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들어가서 나에게 제때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더 중요하죠. 흡수가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흔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렇게 말하죠. 날씨가 덥다고 해서 차가운 음식, 특히 얼음, 이런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열이 식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흡수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 음식을 빨리 먹으면, 우리 빨리 먹지 않습니까?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찬 음식을 빨리 후루룩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안에 식도가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식도가 마비가 와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식도가 쪼여집니다. 그러면서 숨을 못 쉬게 되고 이 뒷머리가 땡기게 되고 머리가 아프게 되고 갑자기 사람에 따라서는 쓰러질 수가 있고 절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 먹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음식을 먹을 때에 찬 음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위험한가를 알고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천천히 먹으십시다. 찬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을 때는 조심하면서 천천히 먹자.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먹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도에 냉장고가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라고 하면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없이 그냥 여름을 지냈던 저희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냉장고 안에 오래 저장된 찬 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반화되고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냉증, 한방에서는 속이 차오른 데서 일행증이라고 합니다. 일행증. 뱃속이 차워지는 일행증, 이것 때문에 소화장애, 소화불량, 배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면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어도 부패가 되고 산패가 됩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넣어놓은 육고기라든지 어떤 음료수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산패가 되고 부패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오래 두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차가운 음식을,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찬 음식에 대한 개념이 말이죠. 옛날에는 한여름에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주거시설이 좋아지면서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한겨울에도 찬 것을 얼마든지 먹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찬 음식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뱃속이 많이 차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 음식이 물론 시원한 맛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몸에 독도 많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모욕을 하면서 시원하다 하는 그 시원함이 있죠. 그 시원함. 그 시원함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여름에도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실 때 시원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곰탕을 먹으면서 소금을 안 치고 먹을 때 구수하다 라고 느끼는 이 차원이죠. 한여름에 뜨거운 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뜨거운 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 이것과 찬 음식을 먹으면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시원하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 음식은 자세히 보면 찬 음식은 차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달죠. 달다. 찬 음식이 단 음식입니다. 얼음을 우리가 먹는데 얼음만 먹는 게 아니라 얼음에다 설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달게 해서 먹죠. 그렇기 때문에 찬 음식치고 달지 않은 음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단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찬 음식과 단 음식, 찬맛과 단맛이 섞이면 우리 몸에 엄청난 칼로리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거나 하면은 맛을 모릅니다. 너무 차거나 뜨겁거나 하면은 특히
단맛이라든지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매우 달아야 되고 매우 짜와야 됩니다. 매우 달거나 매우 짜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 음식을 먹으면서 달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찬 거고 매우 단 것이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짭다 생각하면 매우 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뜨거운 음식에 가장 짠 음식이 칼국수고 찬 음식에 가장 단 음식이 팥빙수 아닙니까? 이런 냉면이라든지 팥빙수, 이런 한여름에 먹는 우리 찬 음식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짜거나 달거나 하는 맛이 있고, 겨울에 먹는 뜨거운 음식도 굉장히 사실은 짠맛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모릅니다. 특히 차거나 뜨거울 때는 맛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맛이 있어야, 진한 맛이 있어야만 비로소 맛이 있다고 생각하니, 여름에 잘 되는 팥빙수를 하나 팔려고 하면 그 안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얼마나 넣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맛이 찬맛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름에 나오는 싱싱한 과일들, 수박, 웬만큼 달아서는 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아야 수박이 맛있다 그러죠. 사실은 수박의 당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참외라든지 굉장히 단 건데 더 달고 더 달고 더 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구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름에 먹는 찬 음식은 전부 단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달면서 매우 찬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이 찬 음식을 얼마나 지금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찬 음식을 안 먹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꾹 한번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이런 훈련 한번 해보지 않으십니까? 냉수, 얼음이 들어가 있는 냉수보다는 따뜻한 온수, 온수 먹기 운동,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름에 정말 더울 때에 따뜻하게 넘어가지만 미지근한 물, 적어도 미지근한 물 한 잔 쭉 마시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갑자기 더위가 싹 식혀지고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냉수라든지 찬 음식이 단순히 몸에 열을 식혀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는 대부분 다 얼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음에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얼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물로 만들어진 얼음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맛있는 팥, 단팥, 팥빙 이런 것만 생각하고 설탕만 생각하지 얼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많은 대장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지 사실 모르고 자꾸 먹는 거예요. 찬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여름인데 더운 여름에 원래 찬 것이 물이 열을 다스리는 게 맞는데 여름에는 너무 찬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탕을 먹어주고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우리 뱃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름에 하도 찬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찬 음식 때문에 속이 굉장히 차워졌으니까 이 여름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줘서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자, 데워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위를 못 느끼게 되고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름에
찬 음식을 먹어서 계속 찬 바람 쐬고 선풍기 바람 쐬고 그렇게 해서 몸을 식힌다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한번 먹어주고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훨씬 더위를 덜 느끼게 되고 더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보신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름에는 따뜻한 국물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한의학에서 여름에 쓰는 그 약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의 병을 주화병이라 합니다. 여름에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병, 주화병인데 이러한 병들은 대부분 다 배탈입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차게 돼서 나는 그러한 병들, 그래서 원기가 쭉쭉쭉쭉 빠지고 처질 때, 그럴 때 한약에서 쓰는 처방은 이곤산이라 그래가지고 약이 따로 있습니다. 배 속을 따뜻하게 부어주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 이런 국물 있는 음식을 별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이 차워지는데 당뇨병도 여름에 심해지죠. 당뇨병이 여름에 심해지면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도 심해집니다. 당뇨의 합병증이 보통 혈관 질환 아닙니까? 혈관 질환으로서 혈관이 터지고 망가지고 혈관이 다치는 그런 병들이 당뇨의 합병증인데 당뇨병 때문에 여름에 합병증이 심해져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부분의 음식들이 원인들이 찬 음식, 차면서 단 음식, 그러면서 원기는 자꾸 빠지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여름에 조심해야 될 이런 주화병에는 기운을 바짝 보호하는 그런 약을 써줍니다. 보기지제라고 합니다. 보기. 기운을 바짝 보호하는 약을 써줘서 기운을 보호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재를 많이 씁니다. 근자약방에 가면은 계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육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삼도 물론 있죠. 대추 이런 약재들을 달여가지고 자주 이렇게 먹어주면 여름에 기운을 도와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도 있는 존재입니다. 육적으로 여름에 찬 음식을 먹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찬 음식과의 거리를 많이 좀 멀리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찬 음식이죠. 영적인 찬 음식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말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생활 태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약해질 수 있고 진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은혜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다.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은혜가 우선되어야 하고 은혜가 없는 진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은 솔직함, 비굴하지 않은 겸손함, 교만하지 않은 당당함, 유약하지 않는 온유함과 조급해하지 않는 부지런함.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솔직하다 하면서 무례할 수가 있고 당당하다 하면서 교만할 수가 있고 겸손하다 하면서 비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찬 물을 끼얹어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삶인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깨질 수가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 두 가지 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매우, 아주 이런 말을 넣어주는 것이 좋고 부정적인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좀,
조금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두 가지 말을 적절하게 섞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좋다. 너무너무 고맙다. 매우 감사하다. 아주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좀 그렇네. 좀 섭섭하네. 이렇게 강도를 약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바로 찬물을 끼얹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스 메이킹을 하지 않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참 항상 건강해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튼튼해지실 것입니다. 이 여름에 찬 음식, 생명물질, 센 것, 찬 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더 따뜻한 음식들, 따뜻한 물질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